오늘은 최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누누 감독 시절과 콘테 감독 시절의 프리미어리그 성적만 봤을 때 누누 감독의 토트넘은 10경기에서 5승 5패, 승점 15점을 얻으면서 9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으로 감독이 교체된 이후부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9경기 6승 3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승점을 2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누 감독 시절보다 경기수는 한 경기 적지만 승점은 6점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면서 3위 첼시보다 4경기가 적은 상황에서 8점 차이, 그리고 4위 웨스트햄보다는 3경기가 적은 상황에서 1점 차이가 나는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지금 치르지 않은 4경기를 모두 다 치르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첼시보다 높은 순위에 3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콘테와 누누 감독의 전술적인 차이가 어떤가를 좀 살펴보면 이 콘테 감독과 누누 감독의 전술적인 방향 자체는 사실 좀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테 감독도 그렇고 누누 감독도 그렇고 일단은 수비적인 측면을 강화한 상태에서 이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 이러한 좀 빠른 역습 축구를 추구하는 감독들이죠. 그런데 수비를 만들어내는 수비적인 조직력, 그리고 역습으로 나가는 공격적인 패턴, 이 전술적인 공수양면의 그 과정에서 이 누누 감독과 콘테 감독의 좀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누누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을 살펴보면 누누 감독은 4-3-3 혹은 4-2-3-1 전형을 사용할 때 이 전술적으로 보면 좌우 측면에 있는 손흥민이나 모우라, 이 측면 공격수들을 최대한 중앙으로 좁혀서 중앙에 굉장히 밀집한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집한 전형을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중앙 지역에서의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이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모우라가 측면으로 내려가서 수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수비할 때도 머무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과 모우라가 역습을 출발하는 위치가 높아진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누 감독 시절의 이 수비 장면을 살펴보면 4-3-3 전형을 만들 때 손흥민과 모우라가 측면 지역으로 내려가서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앙으로 좁혀서서 수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흥민이나 모우라가 중앙으로 좁혀서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토트넘이 중앙으로 좁혀섰을 때 좌우 측면을 공략하는 것이 이 누누 감독 체제의 토트넘을 공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경기당 15.7회의 크로스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로스를 가장 많이 허용하는 팀이 와포드거든요. 그런데 와포드가 현재 경기당 14.8회의 크로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누 감독의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크로스를 허용하는 수비적인 전형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누누 감독 시절의 수비 장면을 보면 이처럼 손흥민과 모우라가 중앙에 굉장히 좁혀서 서 있을 때 반대편 측면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해서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한다거나 그리고 크로스를 시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토트넘의 수비 장면이었거든요. 이처럼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중앙에 밀집하는 수비 전형이 오히려 측면 공간에 공간이 발생한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었다면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콘테 감독이 3-4-3 혹은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 누누 감독 체제에서 발생했던 측면 공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을 보면 최근 콘테 감독이 3-4-3 전형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이 좌우 측면에 좌우 윙백이 배치되면서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손흥민이나 모우라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자주 내려와주면서 좌우 측면 공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수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누 감독 시절에 발생했던 이 크로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콘테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의 수비 장면을 보면 이처럼 5명의 수비 라인이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이나 모우라 또한 측면 지역으로 확실하게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앞서 살펴봤던 누누 감독 체제와는 확연하게 이 측면 공간에 대한 수비가 달라졌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적으로만 봐도 콘테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은 누누 감독 체제에서보다 이 수비적인 수치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그만 따져놓고 보면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실점이 경기당 1.6골을 실점했다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0.6골을 실점하고 있고요. 크로스를 허용한 횟수는 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15개 정도였다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11개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슈팅을 허용한 횟수가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14개, 14.5개 정도였다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경기당 10.8개,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콘테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봐도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과 누누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에서 이 두 감독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누누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은 공격으로 나갈 때 굉장히 투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역습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상대팀에게 볼을 빼앗기고 오히려 이제 상대팀에게 역습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콘테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특징 중 하나가 좌우 측면 윙백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상대팀 공격이 측면에서 펼쳐지면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토트넘이 볼을 빼앗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윙백이 빠르게 전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반대편에서 달려나가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볼을 잡더라도 반대편을 바라보고 반대편으로 볼을 한 번에 전환시켜주는 패스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 토트넘이 측면에서 볼을 잡는 상황인데요. 이때 이 상대팀 선수들이 모두 다 이 측면 지역으로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반대편에 있는 에메르송이 반대편 측면 공간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팀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편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선수가 무조건 한 명이 있다는 건 그만큼 토트넘에게 있어서 반대편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좀 지켜볼 만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케인과 다이어의 롱패스를 활용한 공격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사실은 콘테 감독 체제나 아니면 누누 감독 체제나 아니면 무리뉴 그리고 그 전에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도 사실은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손흥민이나 모우라 같은 선수들에게 볼을 뿌려주는 패턴은 토트넘에게 굉장히 익숙한 패턴인데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제 토트넘의 그러한 공격 패턴을 알다 보니까 케인에게 집중적인 마크가 붙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케인에게 수비가 붙어 있을 때는 다이어가 직접 롱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은 다이어가 중앙에서 볼을 잡을 때 측면으로 빠져있는 레길론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요. 이것처럼 다이어가 볼을 잡았을 때는 좌우 측면 혹은 전방을 향해서 보내주는 롱패스가 이 최근 콘테 감독 시대에서의 토트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콘테 감독 체제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서 공격적인 수치 자체도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토트넘이 경기당 슈팅을 10개 정도 때렸다면 지금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16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득점을 한 경기당 0.9골, 한 골이 채 되지 않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거의 경기당 2골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이 공격적인 측면도 누누 감독 체제에서보다 훨씬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공수양면으로 콘테 감독 체제에서의 기록이 누누 감독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만큼 콘테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으로 큰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토트넘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흥민이나 모우라나 많은 토트넘의 선수들이
이 콘테 감독을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술적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할 위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위치를 세세하게 정해주는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콘테 감독의 이 세밀한 전략들이 토트넘의 최근 좋은 흐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